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컬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컬러들의 비밀 알아보죠. 알면 알수록 새롭고 유익한 일상 속의 컬러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 제주색채연구소 이우진 소장 함께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은 좀 파란 하늘을 닮은 파란색 셔츠라고 해야 되나요? 입고 오셨는데 네.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파란색이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또 좀 진하고 진한, 무겁죠. 네네.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아. 좀 신중하고 네. 냉정하고 네. 이성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서 이 저의 컬러를 이제 심리가 네. 선택하게 만든 색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또 약간 좀 피곤도 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이 컬러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내게 좀 필요한 것들을 컬러가 에너지를 통해 전해주잖아요, 여러분도. 네. 그 비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색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요. 네, 어떤 네.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런 색을 좋아하는데 어떤가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네. 아이들은 좋아하는 색, 즉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선호하는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좋아하는 색이 감정이나 정서를 반영해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가 선택한 그 색이 그때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정서나 동기에 의해서 거의 좀 일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제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색에 대해서 아이들의 색채 심리에 대한 관심들을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색은 물리적인 현상, 눈으로 보이는 색이 이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물리적인 현상과 그 눈에 보였던 그 색이 뇌로 전달이 돼서 복합적으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복잡 미묘한 이제 아.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 색이 좋아라기보다도 이 아이가 어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눈으로 보지만 네. 결국 이제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작업이라서 네. 색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이제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좋아한다는 색에는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정서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선호색, 좀 어떤 것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특히 뭐 성인들에 비해서 유아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던가 이런 이제 주변 영향이 제한적이잖아요. 네네.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보호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크게 받는 편인데요. 네네. 선천적인 거나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인, 즉 아이들이 경험하는 가정과 학교 혹은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이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네. 물리적, 심리적 요인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아이들의 그 심리를 좀 알 수 있겠네요. 아이들이 사실 언어로 이걸 다 표현 못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이나 그림 같은 걸 보면서 우리 뭐 그림 치료 같은 것도 받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제 부모들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전문가인 소장님께서도 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또 색채 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색을 보면 그 사람이 약간 요즘에 이런 심리구나. 이런 거 좀 알 수 있으세요? 네라는 대답을 아마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네. 제가 할 수 있는 정답이라면 정답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의심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우리 박사님이신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아니요라는 말을 하냐면 네. 아이들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기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소방차나 이제 소방시설에 붉은색을 쓰는 건 이제 위험이나 눈에 빨리 띄어서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빨간색을 쓰는 건 사실 객관적인 신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 건 객관적이다기보다는 그 네. 주관적일 확률이 음. 좀 높습니다. 네, 네. 감정이나 어떤 욕구에 의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징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렇지만 색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이나 어떤 바탕 지식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그때그때 욕구나 동기에 의해서 선택하니까 확인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짧은 시간 그 아이가 어떤 색을 고르는 걸 보고 그 아이가 어떤 색을 말하는 걸 보고 네네네.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아이는 들어보니 이러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단정 짓기 좀 그렇죠. 위험하다라는 것 네네. 같고 짧은 시간에 보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뭐 유치원의 선생님이라든지 계속 그 아이를 매 그렇죠. 시간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네. 아니면 어머님이 부모님께서 좀 그것들 유심히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네.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거나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특정한 상황 아니면 특정한 사물, 음. 그다음에 특정한 장소, 네. 인물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안 하던 어떤 이제 걸 취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엄마가 느끼기에 부모가 느끼기에 조금 염려되는 색을 자꾸 사용을 한다. 아. 이럴 때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유치원을 가기 싫어한다. 그럼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 원인이 이제 내 외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늘 뭐 아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유치원에 늘 이렇게 좋은 흔히 뭐 이제 밝고 뭐 화사하고 이런 색을 쓰다가 어느 날부터 계속 이제 뭐 유치원에 검은색을 칠한다. 아. 그러면 이제 기존에 쓰던 색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동시에 감정성도 유치원에 부정적이거나 이런 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평소와 좀 다른. 그렇죠. 네. 그래서 집이 유치원이라던가 뭐 어린이집 같이 아이들이 주로 가는 곳, 그다음에 이제 뭐 할머니 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 방이라던가 어떤 이제 장소에 대한 색이 이제 유난히 보기에 조금 염려가 된다.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또 이제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동생이 이제 싫어지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동생의 존재를 이제 형태도 무의미하게 네, 표현을 네. 한다던가 색도 갑자기 되게 공격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색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표현도 그런 식으로 일관된다. 이제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범위 안에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물 싫어하는 야채를 네. 계속 뭐 본인이 안 좋아하는 색으로 자꾸 칠한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귀엽네요, 있겠죠. 귀엽네요. 네. 그 정도는 귀엽게 되는데, 좀 사실 사람이라든지 장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는 걸 잘 캐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캐치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들도 같이 네, 이루어질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그 평소에 아이들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좀 주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좀 주로 좋아하는 색들이 있잖아요. 좀 그렇죠. 어떤가요? 다른가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일반적인 선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네. 주로 이제 어릴 때 보통 이제 유아동기에는 아이들이 난색이라고 하는 따뜻한 계열의 색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난색이라고 하면 이제 무지개색을 기준으로 네. 초록색을 중심으로 빨강색, 초록색보다 앞에 있는 색. 네네. 요 색들을 이제 좀 따뜻한 색이라고 부르고요. 네. 초록색 이후로 있는 뭐 파란색, 남색, 보라색, 자주색 이런 색들을 이제 한색이라고 부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색을 선호할 때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점점점 성장해 갈수록 한색을 선호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색을 이제 좋아하던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이 이런 이제 아이들이 시작하는 어떤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이제 기관에 입학을 하게 되면 네. 남자 여자 네, 또 좀 이제 구분되죠. 나이로 뭔가 이제 계급이 나누어지는 사회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룹으로 인해서 좋아하던 다양한 색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네. 갑자기 이제 남자의 색을 좋아한다거나 네. 여자의 색을 좋아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이제 다른 연구를 보면 미취학일 때는 이렇게 남녀 선호가 분명하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 나면 그런 경계가 모호해져서 좀 중성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핑크 공주로 불리던 아이들도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보이시해지는 것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별에 따라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나이에 따라 정말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너무 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예민할 필요는 없을 네, 거라는 네,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색 같은 것도 우리 크리스파스 같은 거나 아니면 물감 쓸 때 늘 쓰는 것만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그렇죠. 혹은 좀 다양한 색깔들을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가요? 좀 색을 많이 쓰는 아이와 적은 아이, 요 차이도 있어요? 네, 색이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네. 아이가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주로 이제 접했던 것들에 의해서 색을 선택하는 어떤 선호가 달라지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색을 쓰느냐, 그 다음에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저 어린 시절에 특정 색에 대한 경험이 어떤 기억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억은 이미지를 동반하고 어떤 감정을 연결시켜 주겠죠. 그래서 잠재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인이 대해서도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나 네. 그 색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아니면 아. 긍정적인 정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많이 쓰냐 적게 쓰느냐가 반드시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많이 쓰는 아이들을 이제 우선 좀 보면 자신감이 있고 좀 쾌활하고 네. 근데 이제 성격이 감정선이 이렇게 기복이 있는 기복이 좀 경우들에 있고. 이제 아이들이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네. 또 이제 체형으로 보면 좀 몸이 건강하거나 네,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색을 많이 고른다 그랬지만 이제 색을 많이 쓰는 건 편색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색을 많이 쓰는 건 아이들 성장 과정에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적게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인 아이들이 좀 많다.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성적이라는 건 표현을 다양하게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한 경우들도 있고, 네. 어떤 연구 결과에는 보면 이제 지능이 낮거나 되게 높은 경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어. 말을 하는데, 네. 요거를 조금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지능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하네요. 얘기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늘 바다를 열심히 이제 탐험하는 친구들, 공룡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차이점을 분류하잖아요. 그거를 누구는 편협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너무 이제 좁은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한 전문성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능이 높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접하지 못해서 아니면 이제 발달이 늦어서 이제 색을 이제 잘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적게 접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약간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아이가 좀 색을 적게 쓴다고 하면 다양한 경험을 많이 좀 그럼요. 네. 노출시켜주는 또 그런 환경에 가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도 네. 아이도 성향이기 때문에 좀 다른 그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네. 사례는요. 매일 다른 색을 고르는 게 그러면 많은 색을 고르는 게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네. 매일 다른 색을 고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관이 없는 경우들의 아이들이 네. 다양한 색을 고르긴 하지만 네. 이제 무질서하게 아. 또는 이제 어떤 이제 조화 없이 이렇게 이제 난무하게 색을 고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매일 다른 색을 골고루 잘 고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또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색에 대한 어떤 선호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로 이제 뭐 어떤 부류의 색들을 골고루 좀 쓰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고르게 색을 좋아하는 건 사실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균형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컬러에도 이런 비밀들이 있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다양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선호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좀 주의사항을 짚어주셨는데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어렸을 때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 연상작용,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렸을 때 자기가 뭐 빨강색을 좋아해서 입고 학교에 갔는데 그 빨강색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어떤 아이가 너 빨강색 입어서 너랑 이제 안 놀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네. 그 아이는
좋아했던 빨강색이 갑자기 싫어질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기억 하나로 네. 성인이 돼서까지 빨강색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 실제로 네. 검정색에 대한 부모님들이 가장 질문이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요? 검정색을 우리 아이가 주로 많이 쓰는데 네. 좀 걱정스럽게 표현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검정색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네. 예를 들면 뭐 우울하다거나 그다음에 어둡다라든지. 이제 어둡다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폐쇄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죽음 이런 식의 아.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자꾸 색을 고를 때 검정색을 고르네. 네. 입을 때도 유독 보면 검은색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 아. 이런 게 이제 걱정스럽게 느껴지셔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강한 부모님이 그 색을 취하는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고요. 예를 들어 검은색은 이제 선진국으로 오면 네. 이제 선호하는 색의 군에 네. 들어가요. 네, 그래서 네. 국민들이 검은색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말은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요. 부를 상징하는 컬러들 중에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때 맞아요. 검은색을 많이 블랙이 쓰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내 아이가 검은색을 선호하는 걸 보고 되게 세련된 취향을 가졌다라고 이제 아. 보시는 부모님들은 네. 검은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급 주택 쪽이나 아니면 고위층들 혹은 이제 상위층들을 이제 겨냥한 곳에 보면 굉장히 검은색이나 무채색으로 좀 이렇게 색이 표현된 곳에 가서 되게 세련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거를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반복된 어떤 색에 대해서 네, 정서를 네. 표현할 때 어떨 때는 좋을 때 검은색을 쓰고 어떨 때는 싫을 때 검은색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저희 6월에 만나게 될 텐데 네. 6월에는 어떤 이야기 좀 나눌까요?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네. 이제 한 주 정도, 음. 짧긴 하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네. 한 2주 정도 그러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렇게 되시면 그때 동안 내 아이가 어떤 색에 관심을 갖는지 보시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질문을 좀 주시면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아이가 발달하는 단계에 따라 색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나이 연령대에는 어떤 색들을 이제 대한 기본적인 오. 나이가 요 정도 되면은 키가 이 정도 발달해야 되는 이제 지표가 있는 것처럼 네. 색도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요 정도는 인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만약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안과라던가 이런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도움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고학년이 되어서도 내 아이가 색약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생겨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단계에 맞춰서 혹은 내 아이가 어떤 색에 이제 구분을 좀 어려워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도 있게 고민 안 해봤던 부분도 네네네, 있어요. 놓칠 수 있는 단순하게 부분이에요. 지나갈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조금 한번 체크도 해보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색으로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네요. 네. 자,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아이들 관찰했다가 여러분 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